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2살,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 10년간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남편은 무책임한 시아버지로 인해 시어머니와 3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고, 대학 내내 밤새 밥값이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학생 때 계속 과외를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버지 잘못 만나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용돈까지 주면서 연애했었네요. 취업하고는 제 신용카드까지 주면서 뒷바라지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제가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어요. 맨날 놀기만 하던 남편 또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고, 남편도 지금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넓은 어깨에 잘생긴 얼굴, 큰 키에 성우 같은 목소리까지. 돈이 없어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워낙 멋진 허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지나가다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여자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들이대는 여자들도 여럿 있었네요. 허나 남편은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또 여자들이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도도했었죠. 그런 남편의 성격 때문에 남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 후에 바람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기도 했네요. 저 아닌 다른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자체도 어려워하는 남자니 바람을 필 확률이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10년 연애하고 남편 취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직원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 결혼할 때 무이자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서울의 좋은 아파트 전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만한 집 전세를 계약할 수 있는 돈을 회사에서 공짜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사랑했던 남자랑 그렇게라도 결혼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남편이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을 술집에서 저에게 소개시켜주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여자가 한 명이라도 며 있는 자리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얌전한 편이에요. 허나 남자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리더십 있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날도 남중 동창들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남편의 리더십이 빛이 나더군요. 물론 외모도 가장 빛이 났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후 한참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걱정돼서 화장실에 가보니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에 남편이 있나 싶어 남편 이름을 부르며 노크를 했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온 김에 화장실에서 볼일이나 보고 가자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문이 열리고 남편과 남편 친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둘이 왜 같이 나와? 왜 아까 내가 이름 부르면서 노크할 땐 왜 아무 반응도 안 했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내 이름 불렀어? 몰랐네 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분은 멋쩍은 표정으로 제가 좀 급해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같이 볼일을 좀 봤어요. 라고 했고요. 안을 들여다보니 남성용 소변기일 대 남녀 공용 좌변기일 대가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때 참 남자들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자들은 목욕탕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같이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청첩장을 주려고 남편 중학교 친구들을 또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청첩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선 남편이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남편을 찾으러 화장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는데 보니까 남편과 같이 술집 화장실에서 나왔던 친구가 남편에게 안겨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친구를 남편이 안아주며 달래주고 있었어요. 다 큰 남자 둘이 뭐하는 짓인가 싶고 웃기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둘이 저를 보고선 화들짝 놀라서 멀찌감치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남편이 얘 여자친구가 오늘 헤어지자고 했다. 얘가 좀 마음이 여려 이러더군요. 그 남자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번에는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다고 하지 않으셨어? 라고 제가 물으니 제 남편 네가 착각하는 거겠지 라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나려고 했어요. 분명 저한테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다고 했던 남편 친구였는데 농담이었나? 아님 내가 진짜 착각한 건가 싶더군요. 그런데
저한텐 그때 당시엔 딱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넘겼어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저렇게 울 정도로 힘든데 우리는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전해준 거잖아요.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었어요. 당연히 그 남자도 저희 결혼식에 왔었죠. 그 남자가 원래 화려하게 입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그날도 멋있게 입고 머리까지도 미용실에서 받고 왔더라고요. 심지어 자연스럽게 피부 메이크업까지 받고 온 듯 했고요. 남자 하객들 대부분 어두운 색상의 정장을 입고 왔는데 그분은 밝은 베이지 양복을 입고 와서 바쁜 와중에도 눈에 띄더군요. 그분이 신부 대기실까지 와서 멋쩍은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하시길래 와주셔서 고맙다고 공공씨도 꼭 좋은 여자 만나시라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날은 워낙 바빠 대충 보고 말았는데 나중에 결혼사진을 보니 좀 웃기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희 신혼집에 놀러온 제 친구들이랑 함께 봤었는데 그 남자가 제 드레스만큼 환한 정장을 입고 남편 옆에 딱 붙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고 제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조금 특이한 사람은 맞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친구니까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신혼집 집들이를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한 달 뒤쯤에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심하진 않았지만 찝찝해서 남편 친구 몇 명 정도만 불렀습니다. 그냥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려고 한 거였죠. 거기에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먹다가 다른 친구들은 와이프가 기다린다며 먼저 갔고요. 그 친구는 차를 가져왔다면서 대리를 불러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어쿠 그냥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분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공유해서 그런지 가까워진 기분인지라 그냥 보내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께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해장도 함께하고 들어가시라고 했지요. 손님방은 따로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여서 미안하지만 거실에서 주무시라며 이불을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갈증이 나서 잠에서 깼는데 제 옆에서 잠들었던 남편이 없더군요. 화장실에 갔나 싶어 물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니 아니 글쎄 거실에서 그 친구를 껴안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짜 웃겼습니다. 그래서 몰래 제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여줄 생각으로 말이죠. 코까지 골며 자는데 깨우기가 난감해서 그냥 안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제 왔는지 남편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취해서 잠깐 거실에서 아떨어졌었나 보다 싶어 해장국이라도 끓여주려고 거실로 나가니 그 친구는 가고 없었어요. 뭐야, 여보, 일어나봐. 공공씨 집에 간 거 같아. 연락해봐. 어머니가 외박했다고 뭐라고 해서 새벽에 집에 간 거 아닐까? 신경 쓰지 마. 우리들 그냥 요 앞에 나가서 해장국이나 사 먹자. 그 친구가 사라져도 무심한 남편을 보고 역시 남자들과 여자들은 많이 다르구나를 또 느꼈네요. 여자끼리였으면 연락해서 왜 말도 안 하고 먼저 갔냐, 조심히 잘 도착했냐 등의 연락 정도는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결혼 후 몇 달 되지 않아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 전엔 없었던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무조건 뱃속 아이를 핑계로 피하려고 했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 그래도 저에게만큼은 자상했던 남편이었는데 임신한 제가 먹고 싶은 걸 말해도 제대로 한번 사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 4번은 꺼이꺼이 울면서 혼자 집을 지켰어요. 지금의 우리 아이가 태어난 뒤 처음에 모유 수유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때도 남들 다 하는 게 너만 유난이다라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저는 태생이 밝고 명랑한 여자였던지라 그런 우울증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기 낳고 베란다에 나가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있어서 그래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저는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고군분투했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아니 사실 돈은 제가 더 잘 버는데도 남편 회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퇴근해봐야 10시, 평균 퇴근 시간이 12시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은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제 트집을 잡는 건 일상이었고 나랑 5년만 더 살고 이혼하자, 너도 다른 사람 만나서 자고 와라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지만
우리 애한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었네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같은 부서 동기 여자의 얘기를 계속하는데 촉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애가 글쎄 같은 남자 동기애랑 사귀다가 임신을 덜컥한 거야. 근데 그 남자한테 차여서 애까지 지웠다더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술 먹고 하는데 너무 짠하더라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남편은 그 부서 동기 여자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제 남편에게 산부인과 가서 성경 치료한 얘기, 다른 남자들이랑 사귀면서 있었던 기쁜 얘기까지 다 공유하는 듯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계속해대는 남편이라는 놈이나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계속해대는 이 여자애가 정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애랑 거리를 두라. 그렇게 다 받아주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남편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혹시 그 여자 때문에 물음이 맞다면서 그 여자랑 지금까지 총 3번 잤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자고 싶대요. 본인이 유부남이라 마음껏 그 여자랑 사랑할 수가 없으니 이혼해주라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보처럼 울고불고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우리 애기를 아는 상태로 무릎 꿇고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그 집애를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상처가 많은 애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하대요. 저한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네 분풀이 하자고 일 크게 만들려고 그래. 그냥 좀 헤어지자. 우리 그냥 끝내자.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래? 너도 나랑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이랑 구르고 할 거 다 하고 그랬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맹세코 제 남편이 첫 남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죽겠더라고요. 그 후로 정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치료받으며 겨우 버텼어요. 아이한테 아빠를 뺏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한 번은 용서해주고 남편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허나 남편은 용서 따윈 필요 없으니 그냥 제발 이혼해달라고만 했습니다.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여전했고 지 기분에 안 맞으면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반복이었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 기집애를 만나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더라고요. 그 기집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당신 딸이 불륜녀라는 것도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또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니 이 자식이 카톡이랑 통화 내역을 죄다 지워놨더라고요. 그래도 그 기집애 이름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는 지우지 않았더군요. 저는 그 기집애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에 남편과 또 연락하는 기집애들은 없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여자 이름으로 보이는 번호가 없더군요. 저는 그 다음날 월차를 내고 남편 회사 앞에서 그 기집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애매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말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공공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김공공씨 전화 아닌가요? 라고 제가 물으니 예상했던 대로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나서 문자를 했어요. 당신과 내 남편 만나고 있는 거 다 안다. 당신이 만약 내 남편과 더 이상 정리하지 않으면 나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말이죠. 그랬더니 답장이 없더이다. 그래,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생각을 하고 남편 회사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자리에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주구장창 말했던 그 기집애 이름을 대면서 그년이 어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분들 모두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 직원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남편에게 매일 같이 이야기 들었다고 혹시 옮긴 거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거기 있던 분들 모두 의아하단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2. 뭐지? 남편이 일부러 나랑 이혼하려고 가짜 내연녀를 만든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회사 사람들에게 내 남편 내연녀 이름 맞다고 하니까 회사 사람들 하나같이 김공공씨는 회사 여자들이랑 사무적인 대화를 제외하곤 아예 말도 섞지 않아요. 뭔가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부부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라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그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늦게 집에 와서 도대체 회사에서 원짓을 하고 간 거냐고 본인 망신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내가 그냥 네가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줄까봐 거짓말했어. 내 연녀 있다고. 근데 나 진짜 바람 같은 게 펴본 적 없고 그냥 네가 싫어. 제발 이혼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차라리 바람이 났다면 그 기집애 응징이라도 할 텐데. 소송이라도 걸고 위자료라도 청구할 텐데. 그냥 제가 싫어져서 그런 거였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군요. 알겠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구두로 합의하고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을 먹었는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2시 반쯤 남편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웬일로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하나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병원이라면서 응급실이라고 제 남편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급하게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의 곁을 매일같이 지켰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 옆에서 남편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싫었냐고. 그럼 왜 나랑 결혼했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남편이 그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왜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을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또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바로 다시 끊어버리더군요. 제가 여러 번 거니까 전화기를 아예 꺼놓았어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충전기 열어보니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 여자와 주고받았던 카톡 내역과 통화 내역이 있더군요.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누가 봐도 연인 관계였습니다. 끝까지 저를 기만한 남편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리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얼굴 한 번 보이지 않는 그년에게 화가 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000아. 왜 그래? 이 시간에? 너 와이프랑 싸웠어? 혹시 쫓겨났어?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사고로 이렇게 된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목소리더군요. 그래서 누구 목소리였지? 하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결혼식에서 베이지 정장을 입고 왔던 그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속삭이던 대상이 이 친구였다고? 갑자기 머릿속에 함께 화장실에서 둘이 안 나오던 날, 복도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었던 날,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처럼 꼭 붙어서 사진을 찍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다가 00씨. 저희 남편 지금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예요. 00씨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저희 남편이랑 만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 병실을 어떻게 찾았는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릎을 꿇고는 미안해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이제부터 이 친구 곁을 제가 지킬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남편 바지를 내리더니 본인 바지도 내리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반 아래에 있는 작은 문신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 골반과 제 남편 골반에 같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과 제 남편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하트표를 사이에 두고 말이죠.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문신이 있었다는 것을요. 잠자리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미친 듯이 오열하더군요. 그러면서 제발 죽지 마. 아니, 죽는 게 낫겠다.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갈게. 그곳에선 우리 진짜 원 없이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할 줄만 알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이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병실을 나와 혼자서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제 남편 곁을 지키고 있고요.
이들의 사랑, 제가 인정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지? 남편이 일부러 나랑 이혼하려고